코수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수술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성형을 지속하기 때문에 성형 중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코 상담 체크포인트 의사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민성형외과 원장 박건욱입니다. 눈, 코, 달인 박건욱 원장. 지난번 코성형 상담 받을 때 꼭 챙겨야 하는 체크포인트 환자편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의사편으로 코 상담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성형의 초보 원장님들이나 상담 실장님, 성형 관련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요즘은 환자분들끼리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환자분들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성공적인 상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코 상담 체크포인트 의사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장의 코 사진을 가지고 코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의 코가 환자한테 잘 어울리는지, 환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얼굴에 잘 어울리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몫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성향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목소리, 환자가 입고 있는 의상, 환자의 헤어스타일, 얼굴의 전체적인 느낌, 심지어 화장법까지도 고려하여서 코 디자인을 정해야겠습니다. 높고 화려한 코 라인을 이쁘게 잘 빼주더라도 환자가 그 코를 소화해낼 수 없다면 코만 보면 예쁜데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코만 내 이미지와 동떨어진 것 같다 는 식의 불만족을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눈에 띄고 싶어하는 환자에게 자연스러운 코를 해준다면 코 수술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코 수술한 지 아무도 못 알아봐줘서 속상해요 라는 불만족을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직접 코 수술을 왜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수술 동기를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동기가 결별, 이혼 등 현실 문제의 도피성인 환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본인의 스트레스나 현실적인 상황이 못생긴 외모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그 해결 수단으로 성형을 결심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형외과 의사를 구세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수술 결과에 쉽게 만족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평생 재수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수술한 의사를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추형 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들도 처음부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실제로는 외모의 결점이 거의 없거나 사소한 것임에도 자신의 외모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정신과적 질병입니다. 그럼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성형을 지속하기 때문에 성형 중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성형 수술도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반복할수록 원래 조직이 파괴되고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술하게 되면 얼굴이 온통 흉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못생긴 추형으로 변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료 협조가 안 되는 환자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제발 말 좀 들으세요. 환자들 중에 진료 협조가 안 되시는 분들도 드물게 있는데요. 수술 후 항생제 치료를 불응한다든지, 코 기부술을 본인 스스로 제거해 버린다든지, 코 안에 있는 실밥을 본인 마음대로 뽑아버린다든지, 수술 후 싸워서 부딪혀서 코가 망가진다든지, 수술 직후부터 흡연을 지속한다든지 등등 이런 비협조적인 행동은 수술 결과 불만족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진료 협조가 안 되시는 환자분들은 상담 시부터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코의 옆 라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코의 옆 라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선, 두 번째는 직반버선, 세 번째는 반버선입니다. 직선형은 주로 남자 코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으로 미간 직하방에서 코끝까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게 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기장감이 있고 날렵해 보이면서 힘이 있어 보이는 인상을 연출하기 좋습니다. 여자분들에게 직선형 코는 인상이 세 보이거나 코가 길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반버선형 코 모양은 미간 아랫부분에서 약간 커브가 있는 곡선 형태로 시작을 하다가 코 전체 길이의 4분의 3 지점부터는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코라인입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라인입니다. 반버선형은 코 전체 길이의 반은 커브형 곡선이고 반은 직선형인 커브의 비중이 높은 코 모양입니다. 이는 여성적인 느낌을 더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코가 짧아 보일 수 있으므로 얼굴이 긴 환자나 남성형 얼굴을 가진 환자에게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사항은 코 옆 라인의 각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 옆 라인을 직반버선형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해진 옆 라인을 완만하게 그릴 수도 있고 가파르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코 옆 라인의 각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옆 라인의 각도는 이마가 돌출되어져 있는 정도, 턱끝의 위치, 구강뼈의 돌출 정도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구강뼈가 돌출된 사람은 완만한 옆 라인이 어울릴 것이고 이마뼈가 돌출된 사람은 가파른 옆 라인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 옆 라인의 형태와 각도는 정해졌죠? 세 번째로 해야 할 사항은 정해진 라인을 따라 평행선을 긋고 여기에 콧대와 코끝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높은 평행선을 따라 높게 만들면 화려한 느낌이 연출되고 낮은 평행선을 따라 낮게 만들면 자연스럽고 귀여운 느낌의 코가 완성됩니다. 물론 코끝은 너무 뾰족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인위적인 느낌은 피해야겠습니다. 코수술 재료의 선택은 코 피부의 두께, 연골의 크기와 강도, 조직의 흉살 정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코수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수술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코가 작고 피부가 두꺼우면서 재수술 흉터가 많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직보다 더 튼튼한 연골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조직보다 약한 연골로 코를 만들면 코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식한 연골의 모양이 조직에 의해 눌려서 찌그러져서 올바른 수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수술 재료로 무조건 늑연골이 최고다, 어떤 의사들은 무조건 귀연골이 최고다는 식의 편향된 수술 재료의 선택을 주장하는데 이는 곤란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조직의 상태 또한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코 조직의 상태를 올바른 진찰을 통해서 직접 만져보고 판단하여 적당한 곳에 적절한 재료를 잘 구분하여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진찰 시 의사는 이 정도 두께랑 이 정도의 흉살이면 이 연골을 써야겠구나, 이런 케이스에는 비주에 이런 연골, 코끝에 이런 연골을 써야겠구나 하고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재료에 대한 감각적인 판단은 수술자의 수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므로 의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술 실력에 따라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코의 정상 조직은 거의 다 흉터 조직으로 변하게 돼서 아주 질기고 늘어나지 않는 조직으로 변해버립니다. 코를 건물에 비유해봅시다. 건물을 고층으로 만들 때 철근 기초공사를 잘 해놔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상담 시 CT상 비중격 연골이 큰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강도가 약하거나 휘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끝 피부가 두꺼운 환자에서 비주 부분에 약하고 휘기 쉬운 연골을 사용한다면 코끝은 쉽게 주저앉고 휘어진 연골은 코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늑연골이나 비중격 같은 딱딱한 연골로 코끝을 만들게 되면 촉감도 딱딱할 뿐 아니라 코끝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코끝은 부드러운 촉감의 귀연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 코 상담 시 체크포인트, 환자편, 의사편 모두 다 잘 챙기셔서 성공적인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 상담 시 의사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고 많이 상담받는 것이 예쁜 얼굴 만들기에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성형 꿀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